보통 갑상선 질환이라고 하면 요오드가 부족해서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사정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보통은 요오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게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요오드 과잉 상태는 갑상선 조직에 부담을 주고 자가 면역 반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승은입니다.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주 강한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호르몬의 원료인 요오드를 단백질에 붙이려면 과산화수소라는 강력한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평소처럼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런 과정이 문제없이 진행되겠지만 요오드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요오드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갑상선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에 요오드가 덕지덕지 붙으면서 과도하게 요오드화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단백질의 원래 모양이 변해버리면서 면역계에 잘 노출되지 않던 부위가 표면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이때부터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모양이 변해버린 단백질을 내 몸의 일부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인식하니까요. 면역세포들이 이 변형된 단백질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조직이 파괴되는데, 이러한 단백질 변형과 면역 인식의 오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 자가 면역 반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중요한 기전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요오드가 많이 붙은 단백질은 적게 붙은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연구로 확인됐거든요. 결국 몸이 좋으라고 요오드를 지나치게 많이 챙겨 드시는 건 갑상선을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면역세포가 내 갑상선을 스스로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을 만드는 셈이 되는 것이에요. 한국인들은 평소에도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의 요오드 권장 섭취량을 훨씬 많이 넘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소변으로 배출되는 요오드 농도를 분석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 많이 섭취하는 과잉 구간에 해당하거든요. 요오드 수치가 높을수록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 수치도 덩달아 높아지는 건 우리 몸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몸이 과도한 요오드로부터 갑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능을 저하시키는 울프차이코프 효과가 나타나거나 이미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기능 저하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세포를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의 손상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때 이 독성 물질을 중화시켜서 안전하게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이고, 이 효소를 작동시키는 필수적인 재료가 바로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이 충분하다면 과산화수소가 안전하게 제거되겠지만 셀레늄이 부족한 상태에서 요오드만 계속 들어오면 과산화수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몸 안에 과산화수소가 과다해지고 체내 철 같은 금속 이온 환경까지 맞물리면 더 반응이 강한 라디칼 반응까지 일어나서 세포막과 세포의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까지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셀레늄이 부족한 상태에서 요오드만 계속 들어오게 되면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누적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염증이 생기는 수준을 넘어서 갑상선 세포 손상과 세포 사멸까지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 결핍이 아닌데도 그냥 갑상선이 좋은 것 같아서 하고 무분별하게 요오드를 추가로 더 섭취하고 계셨다면 멈추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보면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인한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오히려 요오드 섭취를 하루 10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철저히 제한해 보았더니 약 78%의 환자분들이 정상 갑상선 기능으로 회복이 관찰되었거든요. 반면 요오드 섭취를 제한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정상 기능 회복 비율이 45% 수준에 그쳤습니다. 차이가 꽤 큰 거죠. 요오드 제한이 일부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 특히 요오드 노출이 높고 초기 TSH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회복에 중요한 관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일부에서는 고용량 요오드 요법이 대사를 살린다면서 유행하고 있죠. 하지만 이 방법이 진짜 효과를 보는 대상군은 따로 있습니다. 주로는 바다랑 멀리 떨어진 깊은 내륙, 산간 지방에 살면서 평생 해조류를 구경조차 하기 힘드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요오드 공급이 생존을 위한 필수 예방책이 맞습니다.
요오드는 전 세계적으로 기준에서는 결핍될 가능성이 높은 미량 영양소이기 때문에 WHO 등 여러 국제기구들에서는 발달장애나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요오드 섭취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삼면이 바다고 김치나 국물 요리 그리고 반찬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엄청난 양의 해조류를 먹고 사는 게 우리 한국인이거든요. 이미 차고 넘치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고용량의 요오드는 단백질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면역세포가 이를 것을 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결국 자가 면역 질환의 시작이 될 뿐이죠. 간혹 병원에서 24시간 요오드 부하 검사를 권유받고 50mg이나 되는 아주 많은 양의 요오드를 드시기도 하는데요. 이것 또한 일부에서는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염증으로 예민해진 갑상선에 권장량의 수백 배가 넘는 요오드를 쏟아 부으면 급성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갑상선 기능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 검사는 신장 기능에 따라서 결과가 부정확할 수도 있고요. 조직에 요오드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요오드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량을 투여하는 검사보다는 오히려 소변 요오드 검사를 임상맹약이랑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오드 섭취량만큼 실제로 요오드가 갑상선 세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도 중요합니다. 한번 갑상선 주변 상황도 같이 볼까요? 땅을 부풀리는 제빵 계량제나 농약에 들어있는 브롬 같은 물질은 요오드와 성질이 비슷해서 갑상선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두고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브롬 수치가 높으면 요오드가 충분해도 갑상선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해서 부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치약이나 수돗물에 포함된 불소 역시 요오드가 들어가 갑상선으로 이용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현대인들은 숨만 쉬어도 이런 방해 물질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조직 안으로 들어가는 요오드 흡수율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갑상선은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 더 무리하게 작동하다가 지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 호르몬 문제도 정말 심각한데요.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 같은 것들은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진짜 호르몬이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병원에서는 피검사하면 수치는 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몸은 여전히 춥고 붓고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포 안에서 호르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저항성이 생겼기 때문이죠. 만약 간에서 해독하는 능력까지 떨어진다면 이러한 환경 호르몬들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맴돌면서 우리 갑상선 기능을 끈질기게 괴롭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현재 갑상선 면역 수치가 높거나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이라면 체내로 유입되는 요오드의 총량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드시고 있는 종합 비타민을 한번 확인해서 요오드가 들어있진 않은지 확인해서 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요오드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일부에서는 공격하는 항체 수치가 떨어지고 갑상선 질환의 진행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한번 셀레늄으로 채워보세요. 셀레늄은 가산화수소를 중화시키는 효소의 핵심 성분일 뿐만이 아니라 사용하는 폼이 아닌 갑상선 호르몬인 T4를 우리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활성형인 T3 폼으로 바꿔주는 효소의 필수 재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셀레늄이 부족하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갑상선 혈액 수치는 어느 정도 맞아도 컨디션은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분들에게 셀레늄을 하루 200마이크로그램씩 공급해봤더니 갑상선 손상과 관련된 항체 수치가 떨어지는 보고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셀레늄이 갑상선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 있는 근거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요오드와 셀레늄의 비율인데요. 독성 실험 결과를 보면 요오드 양이 좀 많아도 셀레늄이 그와 똑같이 충분히 있어준다면 손상이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수은 같은 중금속도 셀레늄과 결합하면 독성을 잃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몸의 문제는 요오드가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요오드를 감당해야 할 셀레늄이 턱없이 부족해서 비율이 깨져버린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요오드를 완벽하게 끊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참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셀레늄을 충분히 채워서 무너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세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이때 셀레늄의 형태도 정말 중요한데요. 셀레늄은 제형에 따라 체내 이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기태 셀레늄은 비교적 빠르게 대사 경로로 들어갈 수 있고 유기태 셀레늄은 체내 단백질에 저장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만약 지금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좀 더 빠른 무기태 셀레늄을 채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K2도 꼭 한번 챙겨보세요. 혹시 갑상선 초음파를 보셨을 때 결절이나 석회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그건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비타민 K2는 흔히 혈관 석회화를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작용 원리는 갑상선과 같은 연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타민 K2는 MGP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칼슘이 엉뚱한 조직에 쌓이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이미 생긴 석회화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막고 갑상선 조직을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극적인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단지 호르몬 약을 먹는다고 끝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혹시 내 안에 요오드 과잉이라는 문제는 없는지, 셀레늄 같은 항산화 대사 균형에 관여하는 영양소는 충분한지 확인해서 무너진 세포 내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아주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당장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심코 먹었던 요오드 영양제가 갑상선을 공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평생 건강을 위한 기능의학 파트너 하이메 의원 원장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승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